거기 그 유권대리라는 파트가 있죠. 유권대리. 거기 파트 조금 교과서는 좀 다를 건데 지금 우리 뭘 배우냐면요. 그러니까 대리권까지 배웠어요.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 그래서 지금 유권대리 중에 대리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는 대리권까지 했고요. 대리행위에서는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명주의. 114조가 나오는데 현명이라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집을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이 사람이 팔라고 할 때 나는 갑대린 을이요 라고 이렇게 본인을 현명하라. 이 현명이라는 게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게끔 표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효과 귀속을 합니다. 내가 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표시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했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이익을 취했다 하면 대리권 남용으로 갔죠. 아까 대리권 남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아니면 갑 이름 쓰고 갑 도장 찍어버리고 대리인이 을이 본인 이름 쓰고 본인 도장 찍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 현명했으니까. 서명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거는 을 이름 쓰고 계약서에 을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요거는 문제되죠. 을이 갑 이름을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는 115조라는 조문에서 상대방 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 병이 너 책임지라 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때 115조에서는 이때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본다의 해석입니다. 이 본다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근거 조문에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본다 규정이 있고 본다는 간주한다 같은 규정인데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추정한다면 나중에 증거를 대서 깨트릴 수 있느냐. 요 깨트릴 수가 추정은 있어요. 근데 본다는 나중에 반대 증거를 대서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지란 얘기야. 그런데 딴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 배웠잖아요. 차고에서 내가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내가 갑대린 을이라고 쓸 걸 깜빡 차고로 빠뜨렸으니 요 차고로 취소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본다는 의미는 차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고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본다를 추정으로 바꿔치기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본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115조 단서에서는 이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 김백중이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다 처리했죠. 집사 20년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대리 효과가 발생하겠죠. 대리 효과가 발생하죠. 즉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15조는 이건 이제 114조라는 조문이고 이건 115조 조문인데
원칙적으로 본인을 현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현명한다는 것은 효과 귀속을 표시하는 거고,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본다는 의미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착오로 추수하지 못한다,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 현명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을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매매로 팔았어요. 근데 이 매매가 대리행위잖아요.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어. 하자라는 게 요 매매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라는 게 아까 비진이 표시가 있고, 비진이 표시란 거예요. 착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가 있어요. 강박이 있어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으로 영향을 받아. 그럴 때는 다 대리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진을 했느냐, 착오를 했느냐, 통정을 했느냐, 사기를 당했느냐, 강박을 당했느냐,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느냐, 모든 기준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효과는 본인 귀속입니다. 효과는 본인 귀속이다. 가령 사기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사기가 당했어.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아까 사기를 당했느냐 여부는 이게 116조 1항에서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를 당했느냐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죠. 근데 효과, 취소권은 누구한테 귀속한다?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이게 116조 1항이야. 근데 역으로 사기를 친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친 거는 대리인이 사기 친 거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건 116조 1항이 아닙니다. 116조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16조 대리인 하자는 대리인 사기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그러면 상대방이 취소해야 되겠죠? 네? 상대방이 취소권이 발생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이니까, 병이. 그럴 때 아까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대리는 제3자가 아니고 대리인하고 우리 판례가 본인하고 같이 본다 그랬죠?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110조 1항이 적용돼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불문하고 무조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됐죠? 연결됐어요? 요거 대리인 하자. 이게 116조 1항이고 2항은 이제 담보 책임인데 이거는 하자 담보 책임을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다음 순환에 2항은 해석할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란 말 차트가 나옵니다. 대리인의 능력인데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야.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다른 말로는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 그런데 이 집을 팔아라 했어요. 팔았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 근데 제한능력자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취소권은 본인한테 가죠.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소가니까. 그죠? 근데 쥐가 미성년자를 선임해놓고 또 계획해놓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선임했으면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무효냐고? 미성년자 보험유행할 수 있잖아. 보험유행하는데 상관없지. 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았어.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은 갑이 행사 못한다 이거지. 네가 미성년자를 하든 미친 사람 선임하든 네가 상관없어. 근데 그걸 이유로는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걸 이유로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교재를 보면 73페이지 보세요. 114조 1항 능동대리, 즉 대리인이 그 권한 73페이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 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효과 귀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에게 이익을 되도록 한다는 의미하는 건 아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 즉 현명하는 것은 갑대리 느림을 표시해야 되는데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 그랬죠. 이 본다를 추정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때 본다는 의미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면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의사표시 기관이므로 의사표시하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이죠? 대리인 표준이죠? 화살 비추고 옆에다가 효과는 본인 귀속이라고 썼어요. 효과는 본인 귀속. 효과는 본인 귀속입니다. 효과는 본인 귀속. 따라서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사 능력은 존재해야 되지만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면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아까 17살짜리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 직접 본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토지를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수동대리는 참조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반복이 되는데, 양가로 3번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115조인데, 밑에, 조문 밑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 그랬죠? 따라서 착오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에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 시에 의사표시 흠결이 밑줄 치고 비진이 통정 착오입니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착오, 사기, 강박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하며 취소권은 임의대리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귀속하죠. 따라서 취소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2번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대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117조가 나오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에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은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양가로 6번 보세요.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권리 능력은 본인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은 의사 능력, 즉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사망 밑줄, 대리인의 사망 밑줄,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미쳐버린 거야. 파산의 동그라미입니다. 대리인이 파산할 때는 소멸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그러나 한 줄 밑으로
수권행위 철회입니다. 아까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란 말이 나오죠. 아까 해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의 특수한 소멸 사유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77페이지 맨 위에 Q로 보세요. Q 문제, 기출문제인데 77페이지 맨 위에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을이 대리인이고요. 갑의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약정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병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중도금 수령 권한도 있죠.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누가 사기쳤다는 거예요? 병이 기망행위했으니까 누가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그럼 116조가 적용돼서 취소권은 본인한테 갑니다. 에? 그랬을 때 취소권자 갑은 취소할 수 있죠? 이해가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권은 본인한테 갑니다. 맞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 도장을 날인해 서명 대리입니다. 유효한 대리가 되죠? 본인을 밝혔으니. 맞죠?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 그랬죠? 맞죠? 만일 을이 미성년자다. 상관없죠? 그럼 갑은 을이 제한이 어입니다. 어이.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두 장을 넘겨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맨 위에 Q.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요. 금전채무가. 여비서가 사장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죠? 그럼 여비서는 나중에 수혜사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변제 충당하더라도 전혀 다툼이 없겠죠.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있잖아요.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 문제에서 쌍대에서 원칙이 안 된다 그랬죠?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어. 채무이행이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다. 가령 요 경리가 돈이 많아요. 그럼 요 경리는 회사에 입출입 대리권이 있죠. 근데 사장한테 돈을 꿔준 거야. 사장한테 1,000만 원을. 그리고는 1,000만 원을 꿔줬어.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이 들어와요. 3개월 후에. 그러면 3개월 후에 딱 됐어요. 3개월이 됐어. 3개월만 꾸자 그랬으니까. 3개월 됐어. 그러면 요 경리가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자기 면제 충당해 본들 다툼이 없잖아요. 채무 이행이 되잖아요. 허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인의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요. 요 경리 1,000만 원 받을 거면 대리인의 본인이 허락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합니까?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제 받을 수 있죠? 다툼이 없잖아요. 변제가 도래했으니. 1번이 답입니다. 2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해서 설정계약을 체결 권한인 임의대리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있는 건 아니죠. 해제권 없죠. 3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119조. 그러나 법률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 공동대리로 가죠.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보존행위는 아까 무제한 가능하다 그랬죠. 예?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고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는 복대리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요즘은 거의 출제 안 되는데, 자, 복대리 간단하게 봅시다. 복대리. 이 복대리는 다시 복자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러면 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임행위는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대리행위가 아니야. 선임행위는 왜? 대리라는 거 아까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 대리인의 대리인다 하면 틀립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려버립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요 개념은 확실히 잡으면 돼요. 복대리라는 것은 복대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소송에서 많이 일어나요. 소송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하고 소송을 하는데 토지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을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요. 변호사. 소송해 주세요. 그럼 변호사는 갑의 이무대리인이요. 이 사건이 많다 보니까 길이 재판 날짜가 겹쳐버렸어. 그럼 자기가 못 나가고 친구한테 야, 복대리 좀 해줘. 연수원 동기라든가 후배한테. 그러면 이 친구가 가서 소송을 한 번 싸우는 거야. 몇 번 싸워야 되는? 한 번 싸우는 거야. 복대리죠. 그래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지. 본인을 위해서 싸우죠. 본인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복대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라면은 자, 나는 본인이 비싼 돈 주고 선임해놨더니 뭐 연수원 변호사가 와서 싸운다.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즉 임의대리는 복임권이 있느냐,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느냐, 복대리인 선임권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임권이 있느냐?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 자기가 싸워야지.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그럼 선임할 수 있겠죠. 그럼 선임했으면 책임을 따라요. 책임인데 여기는 선임했으면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선임 감독을 잘못해버렸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친구가 소송을 잘못 져버렸어.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명을 했다. 그럴 때는 책임이 좀 경감이 됩니다.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길이 겹쳐서 새끼 변호사 출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복대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 똘똘했는데 연탄가스를 먹고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복대리가 뭐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맛이 갔죠? 그럴 때는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책임을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책임이 그가 이제 안 했을 때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좀 경감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다. 만약에 법정대리인이다. 여기에 10살짜리다. 10살짜리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삼촌이 법정대리 하겠죠. 법정대리. 삼촌이 법정대리 또는 이모가 법정대리겠죠. 이모가 법정대리. 그러면 이 법정대리는 복인권 있느냐? 언제든지 본인 선임할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 책임 뭐냐? 무과실 책임이라고. 전적인 책임으로.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다면 이때는 책임이 경감돼서 선임 감독 책임만 지라. 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복대리는 나중에 이 개념만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요즘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자, 개념만 잘 파가고 77페이지 보세요. 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죠. 본인 이름이 아닙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 언제나 임의대리. 이것도 주시고 언제나 임의대리. 자, 임의대리인 변호사도 선임을 할 거고 삼촌도 선임을 하겠죠. 선임된 복대리는 요게 선임됐으니까 언제나 임의대리냐?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 아니죠?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선임권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법정, 복임, 복대리인의 권한인데 123조 넘어도 양가로 3번 보도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 책임이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책임이고 전부 책임 밑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써요. 무과실 책임. 전적인 전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 책임만 집니다. 임의대리 복임권 밑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책임이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선임 감독 책임만 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명했어. 그러면 그때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고지한 때,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밑줄이고 책임이 경감된다고 쓰세요. 책임이 경감된다. 자, 오른쪽에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권은 118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각호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라는 것은 현상가치 유지행위거든요. 무제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의 동그라미죠. 이용행위, 계량행위입니다. 거기에 박스가 있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예를 들어서 가오구 수선한다, 시효 중단시킨다, 미등기 부동산 등기한다, 기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용행위는 가옥을 임대한다, 금전 이자부 대여한다, 물건을 임대한다. 계량행위, 가옥의 장식 설비한다, 이런 것들, 노후 설비 교체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복대리까지 했어요. 복대리. 그 다음에 이제 중에 이제 무건대리가 있어요. 무건대리. 오늘 무건대리. 무건대리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무건대리. 무건대리. 지금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방 배웠던 게 유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근데 이 무권대리에 다시 본인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즉 본인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이건 본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무건대리인데 표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유건대리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유건대리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무건대리인데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죠? 본인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유건대리나 무건대리나 같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대리는 무건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판사가 딱 보니까 둘이 상대방하고 지금 본인하고 다투는데 상대방이 자꾸 그거는 유권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는 표현대리야. 무건대리 중에 표현대리야. 그럼 판사가 옆에 가서 표현대리 주장하세요. 유권대리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판사는. 근데 만약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사는 그냥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요? 결론은 뭐냐면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를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근데 당사자가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유권대리 주장 속에서 표현대리를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안 가죠, 지금? 안 갈 거예요. 가요? 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뒤쪽에 94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그 지문 하나만 보고 바로 넘어봅시다. 94페이지 펴세요. 기출 맨 왜 Q 보세요. 표현대리에 관해, 표현대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지문 1번 보세요.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지문 1번에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그럼 틀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 거기에서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